네, 안녕하세요. 경량항공안전교육 진행을 맡은 조진성입니다. 조종사가 아무리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상 상황이 좋지 않다면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항공 기상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 그리고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현상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표 교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비행을 하기 전에 이 항공 기상을 확인하는 일, 상당히 중요한 일일 텐데요. 예, 조종사라고 하면은 안전 비행을 위해서 항상 비행 전에 항공 기상을 파악을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믿고 그리고 비행기를 믿고 악기상을 뚫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조종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비행 전 비행 기상 상태를 체크하는 것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그 FAA의 통계가 있는데 전체 비행기 사고 중 21%가 날씨에 관련된 사고입니다. 그중 또 바람에 의한 사고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비행을 할 때 비행하기 좋은 날씨 혹은 비행하기 안 좋은 날씨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을까요? 비행을 하기에 좋은 날씨, 나쁜 날씨라고 먼저 구분을 짓기 전에 먼저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계 비행과 계기 비행이라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계 비행이란 항공기가 비행을 할 때 가시거리와 그리고 구름 상황을 고려를 해서 그 구름으로부터 회피를 하면서 비행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계 비행이고요. 계기 비행이라는 것은 항공기에 비치되어 있는 자색의 고독의 위치 및 방향을 탐지할 수 있는 계기를 사용을 해서 비행을 하는 것이 바로 계기 비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조종을 하시는 경량 항공기는 시계 비행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법에서는 그 안전을 확인하고자 그 시계 비행 규칙 기상 최저치라는 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구름으로부터 수평거리 1500m 이내 그리고 수직거리 300m 이내에 근접을 해서 비행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시정 또한 5000m 이상이 나와줘야지만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합법하게 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현상에는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행을 하고 있는데 악기상을 만났다. 그럴 땐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 지금부터 제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현상을 몇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종사들이 가장 우려를 해야 되는 그 착빙 현상입니다. 아이싱이라고 하는데 발생 조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기온이 만약에 영하 이하로 떨어졌고 그리고 수증기, 즉 구름이나 안개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날개 위에 아이싱이 생기는데 이러한 영향으로는 양력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항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속 속도가 증가해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속도계, 고도계가 기능 상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안전을 담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방법은 무엇이냐? 절대 구름 속에 진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뇌우, 썬더스톰인데 발생 조건으로는 그 불안한 대기가 있는데 그 중에 수증기가 상승 기류를 만나 가지고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뇌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둥, 번개, 폭우, 터뷸런스, 우박 같은 거를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오른쪽 상단부가 모자의 창처럼 삐쭉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름의 진행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멀리서는 우박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저 멀리서 썬더스톰을 발견을 했다. 그리고 나는 그러면은 구름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피해만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셔도 우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진입을 해서도 안 되고 멀리 우회를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은 회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같은 현상에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박입니다. 직경 5mm 이상의 얼음 덩어리를 우리는 우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형 항공기가 비행 중에 우박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즉 우박의 피해를 맞았다라고 하면은 대형기조차도 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기상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꼭 피해 가야겠죠. 그 다음
안개입니다. 안개는 구름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나는 그건 뚫고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늘에 있으면은 구름이고 구름이 땅에 있으면 안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개조차도 뚫고 가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리입니다. 서리는 그 추운 겨울날 보통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들도 그 교실에서 유리창 밖에 서리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졌는데 나중에 그 떨어지는 포인트가 이슬점을 만나면은 그리고 그 이슬점이 영하 이하로 떠 있더라면은 바로 기체가 고체로 바로 변한 것이 바로 서리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날개 위에 서리가 쌓여 있는데 그 FAA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날개 위에 사포의 거칠기로 약한 서리가 쌓였다고 하더라도 양력은 30%가 감소를 하고 항력은 40%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비행 전에는 서리를 제거를 하고 비행을 해야겠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기상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상 현상들을 알아볼 수 있는 기상 정보,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항공 기상을 확인하는 홈페이지, 항공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항공기상청 홈페이지에서는 시간 단위로 기상 정보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죠. 자,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바람의 방향과 세기, 그리고 구름의 양과 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공주에서 구미를 가겠다. 이럴 때는 어느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경량항공기로 공주에서 구미까지 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러한 비행 경로를 따라서 비행을 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저는 예보를 봐야겠죠. 자, 나는 그 전날 9시 뉴스에 나왔던 예보를 봤으니까 이 정도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것은 매우 위험한 비행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항공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날씨를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과 같이 항공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날씨의 큰 패턴을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상단의 일기도 영상에서 위성을 클릭을 하시면은 그날의 그 큰 구름의 패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야 될 것이 바로 레이더 영상입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레이더 영상에는 지금 강우가 있는 곳이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강수량 표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비행을 하고자 하는 항로상에 지금 강수량 표시가 없는데 난 그럼 비행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강수량 표시는 레이더는 특정 사이즈 이상이 물방울이 되어야지만 잡히는 거기 때문에 구름이 없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 항공 항행 기상 정보 섹션에서 에어맵 부분을 클릭하면은 나와 있는 지도에서처럼 사각형 패턴 안에 IFR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기 비행 구간으로서 여러분들이 비행을 하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이것을 꼭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날씨에 대해서 큰 그림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로서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처럼 바람, 시정, 운고, 운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기상 정보를 습득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미터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코드화되어 있는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기상 관측소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고 계시는 항로상의 근처에 있는 기상 관측소의 코드 부분을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몇 가지만 유의하셔서 보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예를 한번 들어서 이 전문을 한번 해석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예를 들어서
서산에 있는 미터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산의 미터가 이렇게 코드화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미터에서 몇 가지만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크게 13가지 항목 중에서 5가지 정도만 아시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지명의 표시입니다. 지금 RKTP라고 해서 서산으로 나와 있네요. 그 다음 관측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측 시간은 4자리로 표시가 되는데 이 시간은 UTC 타임으로서, 즉 이 UTC 타임은 국제표준시라고 해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서 9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의 지역 시간이 나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볼까요? 0404에 측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서는 오후 1시 4분에 측정이 됐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이 중요한 바람 정보입니다. 처음에 3자리는 바람의 방향, 그 다음에 2자리는 바람의 속도였는데 이것은 나트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해야 될 사항이 속도에서 중간에 영문자 G로 표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돌풍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돌풍, 그 G 다음에 숫자 30이라는 것이 돌풍 최대 속도가 30낫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기상 상태로는 비행하기가 매우 안 좋은 기상 상태네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시정치입니다. 시정의 기본 단위는 미터를 단위를 쓰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8,000m라고 하니까 비행하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기상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기상 상황입니다. 영어 약어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TS 뇌우고요. SH 소나기고요. RA 비가 오고 있다는 뜻이고요. SN 지금 눈이 오고 있다는 뜻이고요. GR 우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BR 방무, 그리고 FG 안개, HG 연무, 이 기상 상태를 파악을 하시고서 꼭 비행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정보, 여러분들한테 꼭 중요한 정보죠. 구름의 정보입니다. 구름의 양은 영문자 약어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뒤에 3자리의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이 3자리의 숫자는 100피트 단위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관측소에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늘을 8등분을 하는 것이죠. 만약 하늘이 깨끗하다라고 하면은 영문자 SKC라고 해서 스카이 클리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영문자로 FEW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구름이 하늘을 8분의 2 이하로 가리고 있다는 상태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SCT의 스캐터라고 읽는데 구름의 양은 8분의 3에서 8분의 4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BKN, broken이라고 읽고요. 구름의 양은 8분의 5에서 8분의 7까지 덮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OVC는 overcast라고 해서 하늘을 다 덮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제 예문을 한번 볼까요? SCT025라는 것은 250비트의 스캐터성의 구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오버캐스트, 그리고 하늘이 꽉 구름에 차 있는 또 하나의 층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3000피트의 존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층이 2개가 되겠네요. 비행을 하기에는 매우 안 좋은 날씨네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기상 상황, 기상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 핵심 포인트를 화면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조종사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기상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분명히 비행하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교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